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사두치료법과 두상교정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두의 치료법으로는 자세유지법과 두상교정모 치료가 있습니다. 근성사경으로 발생한 사두에 대한 운동치료법과 두개골 조기유합증에 대한 수술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우선 자세유지법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알려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사두 치료의 가장 좋은 것은 사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두를 예방하기 위한 자세유지법입니다. 생후 6개월 이전까지 신경 써 주어야 하고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이상 보호자 감독하에 이와 같이 엎드려 놀도록 합니다. 터미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나 카시트 등에서 한쪽으로만 머리가 눌리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머리를 좌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머리에 변형이 나온 경우에는 이와 같이 튀어나온 쪽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자세 유지를 하여 줍니다. 짱구 베개 등과 같은 베개는 의료기구가 아니고 백투슬립 캠페인에서는 영유아에서 베개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짱구 베개는 의료기구가 아닙니다. 또한 웨지, 포지셔너 및 기타 제품 등은 안정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유아에서 베개의 사용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베개 없이 이와 같이 등으로 눕혀서 재우도록 합니다. 물리치료나 마사지는 두상교정의 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비만 치료를 했는데 키가 왜 안 크죠 하는 것입니다. 비만 치료를 여러 사이클을 한다고 하더라도 살이 빠지지 키가 크는 기능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으로는 두상교정모 헬멧 치료입니다. 두개골 조기유합증과 같은 뼈의 질환이 없는 중증의 사두, 단두, 장두를 교정하는 의료기구입니다. 두상교정모의 교정 원리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상교정모를 쓰면 어떻게 사두와 단두가 좋아지나요 하는 것입니다. 두상교정모는 사두나 단두가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는 두상교정모를 이와 같이 토탈 컨택을 하고 두상교정모를 만들 때 사두와 단두가 있는 곳에 페이스 포켓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 제어 또는 성장 유도를 통해서 사두와 단두가 있는 쪽으로만 머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두와 단두가 있는 경우에 두상교정모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두상으로 머리 크기만 성장합니다. 그러나 사두와 단두가 있을 때 이와 같은 두상교정모를 사용한다면 이와 같이 페이스 포켓이 있는 경우로 머리가 자라는 것을 유도해서 이와 같은 정상 두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호박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틀을 씌워주면 이와 같이 2, 3주가 지나면 하트나 네모난 모양의 수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은 틀을 이용해서 특별한 형태의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두상교정모는 이와 같은 성장 제어 또는 성장 유도를 통해서 두상을 교정하는 것으로서 두상교정모를 이용한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가 빠르게 성장하여야 되고 또한 두개골이 충분히 말랑말랑하여야 두상교정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과 사과의 경우에도 발달 조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전의 아이가 머리가 빠르게 성장하고 두개골이 충분히 말랑말랑한 경우이기 때문에 두상교정모의 대상은 6개월 이전의 아이입니다. 두상교정모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상교정모의 시작 연령은 우선 6개월 이전에 시작하여야 하고 생후 8개월 이내는 두상교정모를 사용하기에 좋은 연령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천문의 크기가 큰 것이 두상교정모를 사용하는데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대천문은 18개월 내에 닫히지만 대천문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6개월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되도록이면 오랜 시간 착용하도록 하고 머리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3, 4주 간격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평균 착용 기간은 4달 반입니다. 두상 교정모는 이와 같은 두꺼운 안감을 사용하고 있고 두상 교정모의 안감을 수동 연마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3, 4주 간격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두상 교정모 헬멧을 꼭 써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 유지법으로 호전되지 않은 심한 사두, 단두, 장두에 사용할 수 있고 외모 개선용이기 때문에 꼭 착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고 장점은 자세 유지법이 필요 없고 자세 유지법보다는 약 30% 이상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상 교정모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형사두는 두상 교정모를 쓰지 않아도 생후 6개월 이후에는 더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형사두가 저절로 좋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변형사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원하는 6개월 이전의 아동의 두상 교정모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것은 외모 개선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상 교정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두상 교정모를 쓰면 입장머리가 호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료인데 이와 같은 우측에 사두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14.6mm에서 8.1mm로 호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성장 제어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습니다. 94.6%의 단두가 있었는데 87%로 단두가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사두와 단두가 모두 있었는데 사두도 좋아졌고 단두도 97%에서 90.7%로 호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의학 연구에서 두상 교정모의 치료의 효과가 단순 자세 유지군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두상 교정모 치료군이 자세 유지군에 비해서 교정 효과가 우수하였고 머리의 성장이 저해되지 않았습니다. 머리의 성장은 두 군이 동일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두상 교정모를 착용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주대 연구에서도 사두가 유의있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머리의 성장은 두 군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따라서 두상 교정모는 효과가 자세 유지군에 비해서 1.3배, 즉 30% 이상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한 연구에서는 두상 교정모의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것은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굉장히 좋은 연구 모델을 통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피부 부작용 등의 부작용이 많이 있고 효과가 자세 유지군에 비해서 더 좋지 않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에 이와 같은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 보고된 것도 없고 이 이후에도 대부분의 연구들은 두상 교정모의 효과가 자세 유지군에 비해서 더 좋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두상 교정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두상 교정모가 뇌의 발달에 영향을 주나요? 하는 것입니다. 두상 교정모는 발달 지연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두상 교정모는 아동의 머리뼈 성장에 따라서 매번 새로운 두상 교정모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일반적인 두상 교정모는 약 1인치의 안감을 바깥 재진에 붙여서 머리뼈의 성장에 따라서 두상 교정모의 안감을 조금씩 수동 연마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정합니다. 이와 같은 수정을 한다면 두상 교정모는 발달 지연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머리뼈의 성장에 따라서 두상 교정모도 확장되어야 하고 4개월에서 12개월의 아동의 머리뼈는 한 달에 약 5mm 성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장 속도를 고려해서 약 3, 4주 간격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두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상 교정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